안녕하십니까. 상위권 수학의 표준 신동훈 수학 선생입니다. 자, 여러분 기말고사 보고 나서요 조금 좀 한가로운 시간을 좀 보내고 있겠죠. 자, 제가 선생님이 이 짧은 영상을 찍은 이유가 있죠. 이번 기말고사 시험 상당히 좀 어려웠었습니다. 그러니까 평균 점수만 보더라도 중간고사에 비해서 한 10점 이상 뚝 떨어졌잖아. 수1이 평균이 58점, 그리고 수2는 평균 점수가 62점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점수를 보더라도 이번 기말고사 수원 수2가 내포하고 있는, 함축하고 있는 그 의미는 충분히 음미를 할 이유가,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죠.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여름방학 그리고 2학기 미적분 기하 공부함에 있어서 공부의 코드, 방향, 태도에 대해서 한번 제가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특히나 미적분 과목은 수2에서 미분과 적분은 계속 연속 선상 아닙니까? 충분히 의미가 더 큽니다, 여러분. 콜. 자, 가볼까요? 바로 Let's go. 첫 번째, 2021년 1학기 기말고사 분석. 이 내용을 한번 해보자. 하나인데, 분석에서 문항수가 23문항이 상당히 좀 많죠. 이 정도 난이도 한 정도면요, 문항수를 한 22개, 한 문제 정도를 좀 줄여도 괜찮은데, 또 22문항이 출제된 적도 있긴 있었습니다. 근데 23문항이고 약간 난이도가 상자리 문제 끝에가 보통 한 4개씩 깔려, 한 4개나 5개씩 깔렸단 말이야. 되게 시간이 촉박했었을 겁니다. 이유 자체가요. 그리고 평균 점수 특징, 그리고 성적 향상 요인을, 이거는 이렇게 하자. 뒤에 제가 문항 있죠, 문항. 조금 중요 문항을 제가 먼저 설명드린 다음에 다시 되돌아와서 이걸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죠. 자, 수원 문제를, 구체적인 문제를 먼저 한번 가보는데, 몇 번부터 가보냐면, 오케이, 18번부터 한번 가볼게요. 그러니까 끝에 있는 4, 5개야. 물론 그 앞쪽에서 여러분 틀리면 좀 점수 잘 안 나와요. 교과서 문제라든지 학교 프린트 좀 쉬운 것들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자, 18번부터 보도록 하자. 본 적 있어, 없어요? 기말고사 나오기 전에 학교 프린트에 있었습니다. 약간 묻고 있는 그 발을 변형시켰던 분이야. 근데 물론 이 문제 자체가 출처는 사실 교육청 문제에 있긴 한데요. 물론 학교 프린트에 있는 문제를 지금 시험 시간에 풀려고 그러면 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되짚어 봐야 되잖아. 되새김질을 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그 무슨 말이냐? 난이도 상짜리 문제를 다시 한번 풀 수 있는 그 길을 완전히 숙달시켜놔야 돼. 이것도 그래. 19번. 학교 프린트에 있는 문제죠. 숫자가 좀 바뀌었어요. 숫자가 바뀌었습니다. 이것도 그렇죠. 학교 프린트에 있습니다. 물론 출처는 교육청 문제인데, 묻고 있는 바, 마이너스 K가 아니라 요 B 파워 빼기 K의 값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8, 19, 20. 학교 프린트에 다 있는 문제는 그나마 괜찮은데, 그러니까 여기서 시간 좀 약간 좀 단축시켜야 됩니다. 21번. 이것도 학교 프린트에 있고, 학교 프린트 없어도요, 비슷한 거 꽤 많이 있었잖아, 사실은. 우리 제 수업 교재에도 있었고요. SN 이렇게. 시그마 AK, 이건 절대값 AK. 시중에 많이 있어요, 사실은요. 오케이. 반면에 끝에 22번이잖아. 끝에 2개는 학교 프린트 없었습니다. 근데 그 생소한 문제라 하더라도 그렇게 어렵진 않았었습니다. 왜냐면 여기는 요 분자 있죠. 분자를 요걸로 딱 넣어가지고 빼기로 요걸로 좌변으로 바꿔서 넣어서 부분 분수로 바꾸는 거였잖아, 맞지? 근데 요거는 뭐 애들 꽤 풀었었습니다. 근데 반면에 제일 마지막 문제 좀 어려웠었습니다. 그러니까 봐봐, 이렇게 해보자. 자, 마지막 하기 전에 봐봐, 끝에 요까지는요. 뭐야, 학교 프린트에 있는 문제인데 평균 점수가 그렇게 훅 떨어진 이유는 왜 그럴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출제자의 의도는 뭐냐면, 난이도, 그러니까 학교 프린트나 교과서에 있는 문제를 하더라도 난이도 상짜리 문제를 살짝 문제를 바꿔서 출제했기 때문에 걸리는 시간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1학기 때에도 학교 프린트 출제된 문제가 되게 많았잖아. 근데 범위 자체가 심도 있는 문항이기 때문에 이거가 봤던 문제라 하더라도 다시 풀기에는 시간 압박을 많이 받아요. 어떻게 되겠냐? 여기에서잖아, 어떤 능력이 요구가 되냐면 이런 게 요구가 돼요. 문제를 딱 보고 나서 출제 의도가 무엇인지 가장 압축적으로 다시 한번 자기가 되새겨봐야 돼. 수학적 사고를. 핵심 포인트가 뭐다? 압축적으로 딱 집을 수 있어야 돼요. 문제를 보자마자, 알겠냐? 딱 집을 수 있어야 됩니다. 문제를 보자마자. 그러니까 이게 출제 의도 파악, 그러니까 평상시 한 문제씩 음미하더라도 답 맞았다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출제 의도가 무엇이고, 또
내가 학생이 아니라 출제자의 입장에서 이거 문제를 바꾼다 그러면 어떻게 바꿀 것인지 이렇게 자꾸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봐봐. 우리 이전에 선생님이 공부할 때, 신도 선생님이 공부할 때 진도별 모의고사 본 적이 있었죠. 그때는 제가 수업하고 수업 교재에 있는 것을 약간 변형시켜서 쭉 하지 않았냐? 그것도 난이도 상짜리 문제였습니다. 다시 한번 변형시켰을 때 그 논리의 과정을 쭉 따라가면서 다시 되새김질을 한번 해보십시오라는 그런 의미인데 그것도 어렸었잖아. 물론 이것보다 더 이 정도 기말고보다 더 어렵긴 한데 알겠냐? 2학기 때 있죠. 미적분 기하. 상상 기출과 더불어서 작년, 재작년 그 이전의 학교 프린트 문제를 제가 여름 방학 때부터 미리 좀 드릴게요. 풀어보자 알겠니? 이렇게 풀어보자고. 내신도 작고 수능도 작고 라스트 이거 한번 해볼게요. 이게 제일 어려웠다고? 어렵게 해요. 이 점화식은요 제가 수업 시간에도 같이 출제가 될 거라고 강조했던 점화식이야. 근거를 제가 말씀드려볼까? 제가 쌤이 얘기에 얼마나 설득력 있는가를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자, 요거는요 n에다 1 넣고 이렇게 3 넣고 하면요 n이 홀수일 때 짝수일 때 좀 번갈아 갑니다 사실은요. 그런데 잘 봐. 짜잔. 작년 기출문제야. an 더하기 an 플러스 이렇게 나와있잖아. 물론 여기가 a1, a5였는데 자, 워크북에서 기출 분석할 때도 이것만 구하지 말고 a1과 a5만 구하지 말고 이 점화식에서 일반항 구해보자 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것의 변형 형태도 조금 연습했었고 잘 봐. 그 이전의 기출문제야. 그 이전의 기출문제 이거 딱 나 점화식 봐봐. 여기 n과 n 플러스 1이죠. 1이 아니라 2씩 차이가 나는데 요 공차가 3이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n이 홀수 번째 항 짝수 번째 항이 일반식으로 달라요. 근데 그 결과가 저거랑 똑같아. 앞에 거랑. 이거랑 똑같아. 이번 기말고사가 똑같단 말이야. n랑 1차식. 그래서 자 수업 시간에 이런 문제가 있었다. 180% 선생님 수업 교재에 있었습니다. xn 더하기 xn 플러스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일반항 쭉 구하는 문제. 기억에 날라나 모르겠다. 이거 말고도 몇 문제 더 있었는데 사실은. 그래서 자 풀이. 가볍게 눈으로 봐. 제가 이 시간은요, 이 문제 설명하는 시간이 아니지 않냐. 가볍게 눈을 쭉 풀어봐. n에다 어떻게 하냐면, n에다가 2n 넣고, 2n 플러스 1을 넣어서 점화식을 잡아내. n에다 2n 넣었잖아. 그럼 2 곱하기 n. 이번 n에다 2n 플러스 1을 넣었어요. 그럼 이렇게 되죠? 두 식을 빼는데, 여기서 이걸 빼면 요거랑 지워지죠. 그럼 요거 빼기 요거에 남고 우변은 얼마야? 이렇게 나오잖아. 이 점화식에부터 n에다 1 넣고 이런 쭉 넣으면요 2n번째 일반항이 나오죠. 마찬가지 방식으로 이번엔 홀수 번째 점화식을 어떻게 나오냐 이렇게 나온다고. 여기는 점화식에 n에다가 2n 플러스 1을 넣어. 그 다음 2n 플러스 2를 넣어. 두 식을 빼면 홀수 번째 점화식이 나와. 그게 이거야. 이 일반항 구하는 게 아마 수업 시간에 하지 않았으면 어렵겠죠. 경험치가 있지 않으면. 근데 그게 안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기출분석 제대로 안 한 거야. 기출을 제대로 하면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공부의 의미가 있는 건 뭐냐면 시험 대비를 할 때 기출 꼼꼼히 분석하고 그 유형을 파헤치고 확장, 변형, 응용까지 착착착 연습해놔야지. 그래야 고득점이 되는 거야. 알겠냐? 오케이. 수능이건 내신이건 간에. 그래서 마무리하자. A1, A2, A3, A4, 5, 6, 7, 8, 9, 10 쭉 나온단 말이야. 그런데 나 조건 보자. 나 조건은 어떤 자연수에 대하여 요거 봐봐. 그쵸? 요 AK 플러스를 싹 넘기면 요 항은 AK 빼기 4야. 그쵸? 그러니까 K 플러스 1번째는요 앞에 있는 항에서 4를 뺀 게 그거다. 그런 K가 딱 하나 존재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풀이 과정에 잘 봐. K가 이럴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A2는 A1 빼기 4 일 수 있죠. 또는 A3는 A2 빼기 4일 수 있고 A4는 A3 빼기 4일 수 있는데 이게 사실 똑같아요. 이게 원투 관계랑 A1에서 빼기 4한 게 A2인 거랑 똑같은 거야 다. 쭉. 케이스가 두 가지밖에 안 나와요. A1이 3일 때는 A9이 11, A1이 마이너스일 때 A9는 6이고 그 값이 합이 11 더하기 6 하니까 17 이렇게 나오는 게. 그러니까 제가 이거 말하는 게 아니라 충분히 다 그 이전에 출제의 흔적들이 다 밑에 흔적들이 다 남아 있었어요. 오케이? 이렇게 공부를 하시자고요. 2학기 때 미적분 기하. 알겠냐?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선생님 입장에 봤을 때는 학생 입장 조금 다르긴 한데요. 그렇게 어렵진 않았는데 점수가 상당히 좀 낮았다는 얘기는 왜 그러냐면 시간이 오래 걸렸다. 좋게 말하면 시간이 오래 걸렸다. 라고 하고
또 반대로 이야기해보면요. 학교에 있는 프린트 문제를 약간 응용, 변형, 심화했을 때 핵심 요지를 뽑고 이미지처럼 착착착 문제를 보고 바로 탁탁 풀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길러놓으면 오케이. 충분히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지 않겠냐라는 얘기야. 오케이? 컬. 수투로 가자. Let's go. 수투. 자, 수투입니다. 수투 20번부터 가보죠. 근데 수투에 보시면요. 오답률이 20번하고 21번이 더 오답률이 높은 것 같아요. 학생들이 이거랑 이거를 더 많이 틀렸어요. 근데 풀이 보면요. 제가 풀이 살짝 올려놨는데 풀이는 되게 간단하거든요. 오히려 22번과 23번을 더 많이 맞고. 헐랭. 근데 여기서 제가 쓴소리 할 게 있어요. 수투 미분과 적분은 어차피 그래프가 전부지 않냐. 그래프가 전부인데 봐봐. 눈을 가볍게 쭉 한번 따라가봐. fx 3차라 그랬죠? 접하네. 원점 지나죠. 그러면 가조건 의미하는 바가 뭐야? 가조건은 뭐냐면 요게 우변이 뭐냐 x 곱하기 f x를 미분한 거잖아. 맞지? 이렇게 된다고. 어디 갔어? 오케이. g'(x) 이거잖아. 그러니까 gx는 x 곱하기 fx의 적분 상수가 된 거고 x가 그래프로부터 식을 뽑아내야죠. fx 갖다 놓으면 x제곱 x 빼기 알파의 제곱인데 이게 4차함수잖아. 이걸 뭐 미분하고 자식하고 앉아있어. 4차함수 그래프 기억이 어떻게 나오는데? 이거 x축을 제가 손으로 제가 그리겠습니다. 이게 전자실판이라서 좀 그렇다. 손으로 쭉 그리죠. x축 쭉 그리죠. 제곱이니까 접하죠. w 짤을 그리고 x가 0일 때 x가 알파일 때 접하죠. 그쵸? 그게 극소값이야. 극소값이 0이다. 왜 0이야? 극대값이 16, 극소값 0으로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극대값과 극소값 차가 16인 거야. gx가. 봐. 그런데 극소값이 0인데 어디서 극소값 나는데? 알파 또는 0에서. 그럼 적분상수가 c 날라가죠. 요거 날라가 요거만 남아요. 근데 극대값은 어떻게 하냐? 이걸 뭐 미분해요. 요 함수가 w자를 그리고 x축에서 접하니까 여기가 극점이 0과 알파니까 가운데 2분의 알파에서 극대가 되는 거죠. 그게 16이다. 그럼 알파가 나오잖아. 그럼 gx 나오죠. 풀이는 간단해. 풀이는 간단합니다. 요지가 뭐냐면 그래프가 전부야. 되게 누누이 말하잖아. 신동수 수학쌤은 수학 전문가가 아니라 그래프 전문가. 오케이. 그래프가 everything. 그래프 is everything. One more time. 21번도 뭐냐면 사실 있잖아. 이걸 보고 제가 여러분한테 깨닫게 되는 건데 적분 파트에서 사실 약간 좀 응용 심화 연습이 좀 부족해. 사실은요. 아직까지는. 내신을 보면 수능에도 좀 부족했구나 하는 걸 제가 느껴요. 봐봐. 조건에 S1은 뭐냐면 요 삼각형 S1이죠. 그리고 여기 색칠되는 손톱만한 요 부분 합한 게 S2란 말이야. 이게 두 개가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S1과 S2 합친 게 뭐냐면 이렇게 되죠. 근데 이 참에서 직선의 요 사이의 넓이가 공식이 있죠. 6분의 절대값 A 곱하기 베타 마이너스 알파 3승. 그러니까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거 뭐냐면 교점의 x좌표 차가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S1, S2의 합이 이 넓이가 되는데 요점의 좌표가 x좌표가 3이잖아. 그러면 S1 더하기 S2 이 합이 이거는 공식이 어떻게 나와? 6분의 9 곱하기 3의 3승 이렇게 나오죠. 콜? 그런데 식서온다. 그럼 X1과 S2는 뭐냐? 6분의 9 곱하기 3의 3승의 절반. 이죠. 그리고 S2는 요게 공식이 이렇게 된다고. 요걸 P의 좌표를 A라 그러면 여기 넓이가 얼마야? 6분의 9 곱하기 A 3승. 여기 손톱 넓이 얼마야? 6분의 9 곱하기 3 빼기 A의 3승. 그게 이거잖아. 이거는 두 개가 똑같다라는 얘기야. 그러면 쫙 정리하고 풀면은 A 3승 날라가잖아. A가 2차씩. 그리고 조건을 만족하는 모든 A의 값에 곱이란다. 이렇게 나오죠. 지금 이거 간단하잖아. 그러니까 이런 공식이 좀 자유자재로 연습이 안 되고 있는 거야. 알겠냐? 하나 더. 22번. 이것도 좋은 문제야. 봐봐. 난이도 조금 더 높아요. 근데 fx 4차죠. 최고차항계수 원점 지나고요. 근데 이게 3차죠. 서로 다른 실근이 두 개란 얘기는 도함수의 그래프 해형이 이것도 이거란 얘기죠. 이게 fx가 잘못된 f'x입니다. x축과 한 개 접하고 교점. 접하고 교점이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봐봐. 나 모든 양수에 대해 이거 만족하니까 요 p 접근함수 있죠. 절대값 f'x 빼기 8. 요 절대값 함수가 y축 대칭이라는 얘기잖아. 근데 이해를 한번 해봐. 3차 함수를 빼기 8이라는 건 밑으로 8만큼 내리고 절대값 씌웠더니만 y축 대칭이라는 얘기죠. 그럼 그래프 개형을 봐봐.
조건을, 가조건과 나조건을 만족하는 그래프기가 어떻게 나오냐? 요 놈이죠, 요 놈. 이렇게 fx, f'x가 있는데, 이걸 밑으로 팔만큼 끄집어내린다는 얘기야. 끄집어내리면 잘 봐. 요 가운데가 딱 원점 대칭이니까, 아이고. 밑으로 팔만큼 끄집어내면 요 가운데, 이게 원점, 변곡점의 대칭인데, 요 x축이 올라가죠. 이렇게 x축이 이렇게 올라가죠. 여기가 y축이 되죠. 변곡점 여기 되는 거죠. 근데 그때 이 함수식이 f'x가 아니라 f'x 빼기 8이죠. 오케이? 그리고 극대값과 극소값 차가 16이니까 오케이. 요게 x축이 딱 아이고야. 요게 x축이 딱 될 때 요 값 y좌표는 마이너스 8, 이건 플러스 8 이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나조건. 3참수의 그래프 경우는 x축에 대해 좌우대칭이다. 이것의 그래프는 변곡점이 0,8이고 x절편이 이거 극점 x면 이거다. 이렇게 잡은 이유도 있죠. 왜? 3참수 그래프 특성이야. 제가 직선을 이렇게 딱 끄죠. 그쵸? 그럼 여기 절편 생기죠. 아이쿠야. 여기 절편 생기죠. 그리고 여기가 변곡점이죠. 요 극점이죠. 극점 x 앞에서 요 절편 대 극점 x 앞에 간격이 몇 대 몇이야? 1대 루트 3이다 라는 그래프의 성질이잖아. 그래서 제가 절편이 플러스면 루트 3t라 그러면 극점 x 좌표가 플러스면 1t가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요 함수가 이렇게 되죠. 4x 곱하기 이렇게 되죠. 그리고 f'x가 8 넘겨서 이렇게 나오고, 이 f'x의 극대값, 요 f'x가 요게 f'x잖아. 극대값이 16이 극소값 빵인데, 오케이. 요 점의 좌표를 제가 뭐라 잡았습니다. t. 그리고 여기가 x 좌표, 여기 y축 이렇게 되는 거죠. 극소값 0이니까 t일 때, t를 딱 넣어, x에 t를 넣었을 때 함수값이 빵이 되니까 t가 1 나오죠. 그러면 도함수 구했잖아. f'x에 t에다 1 딱 넣으면 도함수 구했죠? 적분하면 원함수 나오죠. fx 나오죠. 그 적분하면 답이 나오잖아. 그렇죠? 결론은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거야. 이게 조금 더 응용 심화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수능에서는 이게 훨씬 더 어려운 문제가 되게 많아요. 오케이? One more time. Last. 23번의 문제인데, 이거 아마 제가 봤을 때 현실적으로 이 문제까지는 가기도 전에 시간이 아마 다 오버됐었을 것 같아요. 오케이? 근데 그때 이렇게 한다. 잘 봐. 빨리 가보자. 최대값, 그러니까 ft인데 최대값과 최소값이 같는 t의 값 구하라는 얘기죠. 근데 여러분, 미분해서요. 어디서 최소 같냐? 구간 양 끝값 또는 구간 양 끝점 또는 극대점, 극소점을 찾아서 제일 큰 놈, 제일 작은 놈 찾으면 될 거 아니야. 컬? 또 두 번째. 적분변수가 x이긴 하지만 요게 t가 남습니다. 요 p 적분 함수를 딱 봐. x 3승 빼기 t x제곱인데 x제곱을 딱 묶어보십시오. x제곱 묶으면 x 빼기 t죠. 그럼 이제 x의 제곱이니까 요 3참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원점에서 접하게 돼 있단 말이야. 근데 그 t가 음일 수도 있고 양일 수도 있어요. 일단 0보다 작을 때.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집니까? 제가 그래프까지 조금 그리기가 힘들어서 그래프를 안 그렸는데 x도 딱 그리고요. t가 음수면요. t가 음수면 어떻게 돼? 요렇게, 그러니까 x축, y축 그리고 왼쪽에서 이렇게 절편 있고 x축 접하는 거죠. 그리고 0과 1 이렇게 된단 말이야. 적분하시면 이건 t가 1참수꼴 됩니다. 그러면 점점 감소함수 되는 거잖아. 감소함수가 되는데 그러면 t가 마이너스 1일 때 최대가 되겠죠. 제일 클 거란 말이야. 그 다음 두 번째. t가 0과 1 사이입니다. 0과 1 사이에서 보시면 요 3참수 그래프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x축 딱 하나 그리죠. x축 그리죠. y축 그리죠. 원점에서 접하시고 절편 x, 절편 t가 되는 거죠. 근데 t는 1보다 작아요. 0과 1 사이 있어요. 그래서 절대값의 식을 쓰면 절대값식이 0부터 t까지는 마이너스 붙이고 t부터 1까지는 플러스 붙이고. 근데 이거 계산하지 말아라. 이참수에서 넓이 공식이 6분의 절대값 A 곱하기 베타 마이너스 알파 3승 있잖아. 3참수 그거 있잖아. 이거 x축 쫙 잡습니다. 3참수가 x축 이렇게 접할 때 x축과 접하는 부분의 넓이는 12분의 절대값 A 곱하기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4승이잖아. 그 공식을 그냥 쓴 거야. 근데 원래 그래프가 좀 있어야지 이해가 편하고 뒤에 건 적분축 한 거죠. 그래서 4참수이고 포인트가 뭐냐면 미분을 때렸을 때 0이 되는 t의 값 찾고 싶은 거야. 그게 t의 3승 2분의 1이라는 얘기야. 오케이, t의 3승 2분의 1이다. 그리고 t가 1보다 클 때는 그냥 적분 때리면 되는데 요거는 요 함수가 지금 요거랑 부호가 반대잖아. 이거 증가잖아. 이건 감사하고 뒤에는 4참수 형태가 있을 테고 그다음 또 증가하고.
오케이? 그럼 봐봐. 어디서 최대가 되냐? 마이너스 1 대 최소가 된다. 최소는 3승일 때 최소가 되는데 요 t의 3승이 2분의 되는 그 t의 값의 최소가 된다. 라고 답을 찾으면 됩니다. 오케이? 선생님 이거 그려봐, 이거 안 그려도 됩니까? 아니, 굳이 안 그려봐도 괜찮아. 딱 보시면요, 요 t에 갖다 때려내면요, 오케이, 이것보다 훨씬 더 작을 거 아니야. 대략. 오케이, 정확한 수치를 구하지 않아도요, 이것을 만족한 t의 값은 이것보다 작다는 거 금방 알죠. 오케이? 그렇게 해서 수트를 마무리 지었거든요. 그래, 좋아. 시간이 없다, 부족하다는 걸 인정. 그러나 잘 봐. 최대한 득점의 포인트를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 한번 해보자. 봐봐. 여기 문항수 23문항. 미적분하고 기여도 문항수가 23문항이면 어떻게 할 텐데. 그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그러면 적어도 우리가 2학기 때 여름방학부터 우리가 미적분 기여를 할 거 아니야. 할 때 학교 프린트와 기출과 학교 교과서에 있는 그 문제를 완벽하게 해두고 거기서 실점이 없게끔 하셔야지만 된다라는 거 알겠냐? 특히나 여러분 단원별을 할 때 있잖아. 학교 프린트 어려운 문제 같은 건 제가 충분히 변형시켜서 제가 저랑 같이 연습을 한번 해보자. 알겠냐? 연습 한번 해보자. 그냥 막연하게 강남 내신 문제 풀고 no 그거 아니야. 알겠냐? 그렇게 하지 말고. 그 다음 유형 특징은 학교 프린트하고 수툰 그래프 문제를 충분히 연습해 보시라는데 미적분에 그게 그대로 이어지고요. 더 경량성이 진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진하게. 성적 향상의 요인 23번을 제외한 나머지 문항에 대해서요.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시고요. 함수 그래프가 전부이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학원 이렇게 평균 점수가 훅 떨어지는 경우는요. 학원에서 응용 심화 연습한 학생이 유리한 건 분명히 있습니다. 수능에 도움 받고요. 내신 도움 받습니다. 그러나 기본에서는 충실하셔야죠. 기본 베이스는 확실하게 다지고 가셔야 됩니다. 교과서, 학교 프린트, 상상 기출은 가장 기본이에요. 항상 선생님이 신동생은 수업할 때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 단원별로 해가지고 기출문제 분석을 확실하게 파헤치고 나서 그것의 변형, 응용, 심화 형태를 제가 각인시키려고 그러잖아. 그렇게 머릿속에 각인돼야 돼. 알겠냐? 수학이요. 그거 베이스 위에다가 쌓아 올리셔야 됩니다. 그냥 막연히 그냥 열심히 아니면 강남 내신 기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요거 베이스 위에 이렇게 쌓자. 미적분. 지금 2학기 때 여름방학 할 때도 보면 이 부분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좀 다듬을 겁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 여름방학 얘기를 한번 해볼까? 여름방학에는요, 자, 봐봐. 7월 19일부터 8월 13일 4주. 코로나가 심해서 어떻게 하나 모르겠다 보니까. 근데 이건 이제 대치해서 제가 현강 수업하고 온라인도 같이 진행할 겁니다. 근데 미적분학 기하가 12회 8회 하는데 총 20회요. 근데 특징이 잘 있어요. 여러분 있잖아, 상상과 학생들 제가 수년간 봐오면요, 미적분까지 선행이 된 친구는 한 절반이 학고 절반은 처음 보는 친구들. 반면에 기하는요, 처음 보는 친구가 훨씬 많아요. 대다수가 많습니다. 처음 보는 거.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게 만만치가 않거든. 평균이 막 50점, 80점 이렇게 50점, 60점 이렇게 나오면요, 기하는 정석 자체를 딱 갖다 놓고 꼼꼼하게 개념 설명하고 공식 유도하고 증명 한번 해보고, 그리고 문제 풀면서 얘들아 이거는 교과서 문제야, 정석의 이 문제는 상상 기출 문제야, 정석의 이 문제는 수능 기출 문제야. 이걸 입체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요거 딱 잡아놓고 그 다음 학기 중으로 가시면 학기 중에 있는 문제는 자체 교재로서 거기에 상상 기출 분석하고요, 수능 기출 문제 넣고 모의고사 문제 넣고, 그렇게 지금 했던 1학기 과정에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기말고사 내용을 충분히 더 반영해서 디테일하게 좀 잡아가자. 알겠냐? 반면에 미적분은요, 개념 자체도 좀 어려워요. 맞죠? 부분적분, 치환적분 이런 거 자체가. 오케이. 그래서 요거는 시간이 좀 빡빡합니다면요, 이 자체 교재와 더불어서 워크북 이거 있다 얘들아. 수원하고 수투는 교과서 문제가 조금 수월하잖아, 맞지? 근데 미적분하고 기하는요, 교과서 문제 자체가 좀 빡빡합니다. 그래서 기본 케이스를 충분히 많이 교과서 문제를 좀 풀어보는 게 훨씬 계산에 도움이 돼요. 사실 미적분하고 기하가 그래요. 그래서 시간 테이블 이렇게 잡습니다. 오후부터 오전에는 우리 국어 수업 팽이라 선생님 수업이 있으면 그날 수업하시고요. 없는 날은 일찍 와. 선생님 빈 강의 다 세팅해 놨습니다. 그래서 자습하시고 오후 밥 먹고 미적분, 기하 이렇게 하고 저녁 시간에 클릭하는데, 클릭 시간에 모의고사 한 개를 2개 볼 겁니다. 그러니까 주별 테스트라고 보시면 돼요. 할 때
아까 제가 좀 전에 기말고사 분석한 거 있잖아. 교과서, 학교 프린트, 상상기출. 그 내용만 확실하게 좀 마스터하자. 알겠냐? 마스터하고 들어가야지만 부담이 훨씬 덜할 것 같다는 얘기. 근데 이렇게 지금 미적분과 기하가 심도 있는 과목일수록요, 미리 준비하고 그리고 최적화된 수업을 했을 때 격차가 더 많이 벌어질 거란 말이야. 생각해봐. 어려면요, 편차가 더 심해집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상상고 상위권 수학의 표준. 미적분도 보시면 양이 되게 많잖아. 쫙. 반면에 기하는 되는데, 여기서 보시면 2차 곡선은 좀 수월해요. 벡터, 공간, 도형, 정사형. 여기 파트가 학생이 좀 많이 어려워하죠. 하지만 여러분, 제가 상위권 수학의 표준이긴 하지만요, 기하의 아버지입니다. 기하의 아버지. 오케이. 자, 그렇게 하셔서 저랑 여름 방학 4주 기간을 우리가 1학기 때 했던 그 내용보다 더 다듬어서 더 디테일하고 구체적으로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자. 오케이. 신동쌤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